자, 요즘 최고의 화두가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민주당의 새 주류 세력이라는 시각부터 혹은 뒤에 세력이 붙어서 이걸 회방을 놓고 있다, 민주당을 쪼개려 한다, 이제 이런 반응까지 극과 극의 반응인데요. 이 모두 발언 주제는 뉴 이재명은 진보 진영의 또 다른 대안이다. 아니다. 이거는 권력 투쟁적 관점에서 갈라치기 세력인 것 같다. 이제 이 평가를 놓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이재명. 아고라가 저는 1회 때부터 아고라를 안 했어요. 그때 한 100명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한 10배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지금 들어온 900명은 뉴 아고라입니까? 항상 네, 나는 최초에 박영식이 혼자서 뻘쭘하게 앉아있을 때부터 봤는데 지금 박영식이 막 이러는 거 보고 너희는 박영식에 대해서 몰라! 너희는 아고라에 대해서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름의 텃세를 부리는 것 자체가 지금의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한 논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뉴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47%가 증가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럼 그 얘기를 갖고서 예를 들어서 손수조, 박근혜 키스, 너희가 박근혜 시절에 손수조를 알아라고 물어보면서 지금의 장동혁 세대를 막 그렇게 갈라치기야라고 하면 그거 못 받아들이잖아요. 항상 외연 확장을 위해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들어온 것은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민주당만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난 대선 때, 보궐대선 때 49.2% 정도를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게 지금 이제 최근 64%까지 나왔죠. 그거 어디서 늘어났겠어요? 갑자기 한 대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요. 최소한 저쪽 국민의힘 쪽을 지지했던 일부가 온 겁니다. 그들도 뉴 이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희가 쌍팔년도에 화염병도 안 던져본 애들이 무슨 지금의 민주당의 역사를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저어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뉴 이재명을 갈라치기라고 말하는 자들이 갈라치기다. 갈라치기라는 말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네, ENTP 패널 강대규입니다. 뉴 이재명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작년 대선 후보 때 호텔 경제학을 주장했던 이재명은 올드 이재명인가? 지금 트위터에 글을 하루에 5개씩 올리는 이재명이 지금 뉴 이재명인가? 라고 생각해 보다가 여러 가지 물어봤더니 주변 분들이 하는 말이 뉴 이재명은 반문, 또 친명, 갈 곳 없는 보수가 합친 게 뉴 이재명이다. 이러면서 신인규, 이현주 이런 사람들이 뉴 이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뉴 이재명이던 뉴이스트 이재명이던 브랜드 뉴 이재명이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정부가 실패하면 국민들이 좌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빗대어서 저도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고요. 뭐 뉴를 하던 뭐 뉴이스트를 하던 정책에 뒤따라야죠.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가 보수라고 지칭을 했으면 가령 부동산 정책에서 이명박 오세훈이 만들었던 뉴타운 680개 중에 박원순 시장이 390개를 없앴습니다. 그런 거 다시 복원해서 공급을 하던가 혹은 광의의 통화량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잡던가 이러한 약간 경제적 관점이나 안보적 관점에서 좀 더 정책을 함께 가야지 그래야지 뉴 이재명이 참된 뉴자를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회주의자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 ENTP 강대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질문해 보니까 뉴 이재명이 어떤 갈라치기 세력이냐 아니면 또 뭐였었죠? 새로운 대안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단 정의를 내려봐야 할 텐데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40몇 프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몇 프로 나오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은 아닌데 그 사이에 있는 민주당 별로 안 좋아하지만 대통령은 좋아하는 세력들 아니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같이 들어온 사람들을 뉴 이재명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범주화를 따로 이제 다른 특성을 가진다라고 카테고리화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 이 뉴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의 특성이 절차와 공정을 중시하고 실용을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특성이 아니라 요즘 세대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국힘도 마찬가지고 조국혁신당이나 개혁혁신당도 요즘 사람들은 절차와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나 이념을 따랐지 요즘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특성이 아니라 시대의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중도층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하면 초반에는 다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랬다가 지지율이 후반기로 갈수록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러면 뉴 박근혜, 뉴 문재인, 뉴 노무현이라고 했는가?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들에 있어서의 중도 세력들과 지금의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도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중도층이지 특별히 뉴 이재명이라고 네이밍할 만큼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주화하는 게 바람직한가? 저 계속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이제 아니요. 네, 박근혜 퀴즈이면서 뉴 장동혁을 하고 있는 손수정입니다. 네, 보수 정당의 통합을 외치는 주자입니다. 뉴 이재명은요, 민주당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저는 정치가요, 기본적으로 세대 교체, 제너레이션의 이런 교체가 보장이 되는 정당이 저는 활기 있게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발 하나는 현실에 딛고 발 하나는 미래에 두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과거의 영광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과거에 계속 매달려 있는 정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든 지금 민주당이든 이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은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예전엔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정책을 보고 다시 들어오거나 스스로가 보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정책이 좋다라고 지지하는 세력을 뉴 이재명이라고 일컫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환영할 만한 현상 아닙니까?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저는 타 당이지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뉴 장동혁도 결국 이걸 하고자 합니다. 진보였지만 장동혁 체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해서 옮겨올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현상이죠. 이렇게 우리는 다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아. 이해됐어요. 뉴 이재명이 먼저 자, 이해됐습니다. 지금 손수조 대변인 민주당 영입설이 또 댓글에 등장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MVP를 안 하면서 됩니다. 뭔가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MVP 욕심이 좀 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사실은 이게 저는 뭐 뉴 이재명이란 이름이 등장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이제 현상이라고 좀 규정을 했는데 지금 뉴 이재명을 두고 진보 진영에선 여러 유명한 분들 사이에서 뭐 돈 받고 활동하는 세력이다, 뭐 멍멍이 소리다 등등 여러 가지 좀 험난한 표현도 나왔고 또 국민의힘 쪽을 쳐다보면 아까 얘기했던 뉴 장동혁이라는 현상이 극우가 국민의힘을 지배하게끔 만드는 뿌리가 되는 세력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쪽 유튜브 채널은 그 안에서의 내분이 있고 진보 쪽 유튜브 채널은 또 뉴 이재명 현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논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지층이 발현되는 것, 이것이 각 진영에서 언론 지형의 변화까지 갖고 올 것인가, 스피커들의 지형의 변화까지 이어져서 세력을 균열시킬 것인가, 요것까지 한번 우리가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좀 네, 제가 편하게 생각하는 얘기해 거는 이제 만약에 뉴 이재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을 건데 손수조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에 있는 새로운 이제 계층이 또 들어와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지하게 됐다라고 하면 정말 환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뉴 장동혁이라는 이야기도 말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것 없죠. 같아요. 없는 것 오늘부터 같지만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생겼어요. 오늘부터 손수조 같은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이 좀 다른 게 뉴 장동혁은 우리는 중도로 가려고 했다면 뉴 장동혁은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저 공개해도 아니, 되나요? 말씀하세요. 네, 자유롭게 하세요. 예.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지지층이 흡수된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중도의 확장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외연의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뉴 장동혁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끌어안는 이제 우리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극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에요. 그분들을 품는 게 왜 극우가 막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극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그분들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지지층을 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극우라고 하는 거는 이렇거든요. 우리가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헌법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극우다 이제 아주 익스트림하다라고 물론, 네. 제가 얘기 안 끝났어요.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의 그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광주 민주화를 피 거의 흘리지 않고 뭐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광주 학살을 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의견을 가지고 따지면 네네네. 그럼 김호준 씨는 어떻게 품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되면 논쟁이 이제 토론이 안 되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토론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뉴 장동혁 같거든요. 이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고성국이 뉴 장동혁이다. 네. 이번에 아니면 얼마든지 장동혁, 개인의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평당원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이 지금 당직을 맡거나 뭐 그런 건 또 아니죠. 어떤 당원이든 본인의 이제 개인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한 분을 우리가 안 안겠다 뭐 당원 일일이 그걸 우리가 뭐 기준을 삼아서 평가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크게 거시적으로 패러다임을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대표님 두 분이서 네네. 너무 고품격 토론하셔서 껴들 틈이 없었는데 제가 뉴 이재명을 이해도가 부족해서 네. 질문을 좀 궁금한 게 네. 그 신인규 변호사 있잖아요. 네. 제가 뉴 이재명이 뭔지 몰라서 오늘 여러 카톡방에 물어봤어요. 이게 뭐야? 이게 사회 현상이야 하니까 신인규 말하는 거야, 신인규 말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신인규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난 지지자잖아요. 예. 근데 2011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삼실 후보다 실력, 실적, 실천이 있는 삼실 후보다라고 했을 때 신인구 변호사가 뭐라고 논평을 냈냐면 삼음 후보다. 이재명은 음주, 음흉, 음지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음주다 쫙 쓰고 이재명은 아이고. 음흉하다, 음흉한 거 쫙 쓰고 음지다 쫙 쓰고 이게 신인규 변호사의 SNS에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글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도 다 가면 그게 뉴 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아니, 받아주는 그럼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인규 변호사가 과거에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사도 돼 있습니다. 네, 보도도 돼 그 있어요. 정도로 민주당을 혐오했고 그 네. 정도로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을 좋아했던 분이 건너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향한 분들, 양양자가 아니라 전향자를 좋아해요. 자유 대한민국을 맞아요.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저희는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는 환영을 해요. 그러면 어떠한 그 현 정권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인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다 권력 투쟁을 위해서 다 끌어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회주의적 목적, 그렇게 지금 지금 최근에 이해운도 그렇지. 임명을 그렇게 간 하려고 거예요? 했는데, 예. 그럼 이해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첫 번째로 이제 지금의 뉴 이재명이라고 네. 일컫는 세대들의 경우는 네. 실력을 봐요. 아, 그러니까 실력을 봐요? 이념보다는 실력. 네. 도덕성은 안 보고? 도덕성도 보겠지만 예, 도덕성도 보고. 그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단히 당황스러운데 도덕성에 관련된 얘기 지금 국민의힘은 도덕성 문제 뭐가 있습니까? 강병기, 김선호 같은 강선우, 김병기 같은 문제가 강경기가 뭐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좀 너무했네. 강경기.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문제도 안 됐을 거야. 그래서 그 예.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하면 너무 네, 이제 멀리 어쨌든 가는 예, 거고. 예. 아 이해원까지 다 포함하는 거구나. 그럼요. 그런 그래서 것까지.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바라보는 건 첫 번째 실력이에요. 예, 실력. 그 다음에 이제 이념보다는 실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지금 그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펜코나 네. 지난 대선 때 그 이준석 후보를 찍었던 사람의 49% 정도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뭐 그런 뭐 보도도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니 코스피가 오늘도 뭐 5,800 때리고 그런데 그러면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토론이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게 뉴 이재명 현상은 길지도 않을 거고 단단하지도 않네요. 그 어떠한 이념적 공동체나 혹은 어떠한 충성도 로얄티로 뭉치는 게 아니라 실리를 가지고만 모였다. 기회주의적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이 정권에서 여기 달라붙었다가 저 정권 여기 달라붙었다가 야 이재명 이제 레임도 왔네. 우리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현상이 이른바 뉴 이재명 현상 이 현상이 뭐 길게 갈까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엔 너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왜 주제를 계속 벗어나는 게 논점 이탈을 하시는 게 오늘 썸네일이 김어준과 이재명인데 네. 시작하자마자 장동영 얘기하고 시작하자마자 왜 국민의힘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그래서- 이게 김어준과 네, 네. 이재명이 어떻게 싸우는 거야? 여기 정책은 어떻게 들어가고 송영길 그 후보자 보니까 오늘 검찰이 상고했더라고요. 네. 검찰이 민주당 사건 다 항소 안 하고 상고 안 하는데 송영길 거 상고했고 거기 김남준이 출마하는데 김민석 총리는 또 국정보고대회를 인천 계양을 해서 연다는 또 얘기가 있어요. 이건 아직 보도가 안 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이 싸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강대규 현상을 변호사님의 물어보는 표정만으로 겁니다. 굉장히 순수해 아, 보여요. 예. 진짜 너무 몰라서 궁금한 호기 거예요.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호기심이 근데 예, 저는 예, 이제 예. 우리가 논란을 이제 이슈를 어떻게 좀 너무 세부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는 게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오.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의 분화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지지자분들의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맞아요. 양당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언론 지역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미디어의 발달에 의해서 수반되는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뉴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지지자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정당에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뭐 이렇게 당을 이끌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정당 당원민주주의 이런 것이 각 당에서 추진되고 있으면서 예. 당원분들의 의견이 뉴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 절대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정당이 보면 그래서 그 뉴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지지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분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현상을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 앞으로 우리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예. 봤을 때 이 지지자들을 결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다 날 따르라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어디든지. 그러니까 갈라치기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이런 세력이 뉴 이재명이 있으면은 나중에 뉴 박영식 또 나올 수도 있고 뉴 김두일 나올 수도 있고 늘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왜냐면 올드 김두일이 없었어요.
없어서 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새로운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정당에서 정당 민주주의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정당이 이제 어떻게 얼마나 플렉스블하게 억셉을 해 가느냐가 예. 정당의 이제 미래에 달려 있다는 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가 앞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그 비슷한 내용인데 예. 이 현상을 현상이라고 부를 만한가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중도층이 이제 대통령 초반에는 지지율이 높다가 나중에 떨어지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고 예. 현상이라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누군가가 뉴 이재명이라는 네이밍을 했고 자꾸 범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저는 중도층이 흡수해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들 유입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좋다. 요 정도까지는 딱 좋은데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 정말 올드 이재명과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구분짓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구분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났어, 내가 진짜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분짓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요즘 서울대학에서 이 과잠을 입을 때도 거기에 그냥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밑에 무슨 대원외고 서울대학교 과잠을 입는다는 아 거예요. 라벨링을 한대요? 네, 아이고. 나는 똑같은 서울대 학생이 아니야. 나는 대원 외고 출신 서울대 학생이야라고 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쟤도 이쁘잖아, 너도 이쁘잖아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연 미인이잖아. 나는 성형 미인과 달라. 계속해서 구분짓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당 내에서 같은 정당 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분짓기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한지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왜 그러냐면 정치는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도 저는 진짜 우리 대통령이 너무 잘하셔서 좋은데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한 조금 떨어지면 그게 또 너무 걱정되고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1%라도 다 모으고 싶은데 예. 저쪽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싶고 옛날에 나는 노사모였어. 근데 요즘 쉬시는 분들 다 끌어오고 싶고 네네. 그다음에 막 이런 사람들까지 다 끌어오고 네. 싶은데 야 내가 진짜 이재명 지지자고 너네는 아니야. 너는 좀 빠져 있어. 옛날 사람이야라고 해서 하기 시작하면 지지율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다 잘라내다 보면 나 혼자만 남기 때문에 그거는 바른 방향이 아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새로운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그 정도라면 저는 완전 좋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아니라 배타적인 분위기는 안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네, 배타적으로 가지 않고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면 좋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좀 질문을 던지고 네. 싶은 게 이제 이게 그 주류 교체라는 담론에서 보면 주류 비주류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정치권 내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세력 싸움이라는 건 필수적인 거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다 반복돼 없었던 적이 왔던 없죠. 네.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아까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상이라고까지는 아직 규정하는 단계는 이르다. 다만 이거를 뭐라고 될까 주류 교체 담론으로 봤을 때는 서로가 배타적인 분위기가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뉴 장동혁이든 뉴 이재명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이 주류 교체 과정에서 일어나는 배타적인 어떤 손가락질과 싸움이라는 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아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다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한 현상이 언론 지형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네. 현상으로 인해서 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런 현상이 실존하는가? 예, 예. 지금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댓글이 제가 지금 댓글을 댓글이 보다가 지금 제가 싸우는군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 왜냐면 이 지금 1,000명 남짓에 들어오셨는데 예. 댓글이 거의 한 5,000명 들어온 것처럼 방송 올라가면서 저희 열혈 구독자들이라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이게 정말 뉴 아고라. 그래서 그러한 그 현상의 실체는 있다는 말씀을 실체는 드리고 있고. 그럼 우리 첫 질문처럼 이것이 과연 뭐 진보 진영의 발전을 갖고 올 것이냐 예. 혹은 후퇴를 갖고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정치권이 아니라 뭐 경제권이든 사회권이든 어떠한 진영이든 나눠서 싸우면 후퇴합니다. 나눠서 싸우면 거기서 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나가 떨어진 사람이 또 다른 진영에 가게 되고 혹은 뭐 중도 진보를 표방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진영에서는 그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예.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옛날에 그 장수들끼리 안 싸우려면 둘이서 만나서 일기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양 진영에서 예. 뭐 정청래 대표든 뭐 예. 김어준 뭐 이분 김어준 언론인이신가요? 뭐라고 예. 불러야 되나요? 우리 같은 편인데 어떻게 해? 아무튼 네. 같은 팀이고 그럼 다른 팀이 어쨌든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뭐 식사를 하시던가 일기토를 해야 된다고 일기토를 해야 된다. 네, 지금 네. 이제 강대규 천재설 나왔는데 제가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실체도 존재하고 뭐 어떤 현상적으로 지금 막 댓글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관찰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주류 교체 담론이 나왔을 때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야 네가 먼저 때렸잖아. 이 싸움의 시작은 네가 먼저 했잖아. 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이제 진보 진영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올드 뭐 이재명이 있고 뉴 이재명이 있으면 이거 누가 먼저 때린 거예요? 누가 먼저 배타적이었어요? 그거를 아까 제가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네, 해주십시오. 예. 마침 물어봐 주시니까는 사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에 대한 이유를 따져봐야 되죠. 예, 그래 보시죠. 예.
지금 3주 전에 아고라에서 토론했던 거, 예.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 나왔던 거, 네. 결국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슈가 터지면서 굉장히 뜨거웠죠. 예. 거기서 이제 이게 이쪽 민주당 지지자 이쪽에서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지만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거기서 이제 이게 폭발적인 파급력 1번이었고요. 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슈. 예. 두 번째에 그게 합당이 이제 실패됐어. 예. 그런 다음에 이게 더 뜨거워진 거. 갑자기 뉴 이재명이 나오게 된 거는 유시민 작가와 예. 그다음에 이제 정준희 교수까지. 정준희 교수는 심지어 막 험한 소리까지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리고 또 김어준 씨의 경우는 뭐 돈 받고 친명 행세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는 조국 혁신 저는 이제 여기 뭐 당에 계신 분과 달리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되게 반대했던 이제 입장이었는데 네네. 그 속에서 이제 나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난 돈도 안 받았고 도리어 난 그것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난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았는데 내가 돈을 받고 뭘 했다고? 뭐 이제 그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2022년 대선 이후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렇게 낙선하고 나서 실질적인 숫자로 많은 100만 명 이상이 그 권리당원으로 돈 내는 권리당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에 이제 입장이 과거에 이렇게 뭐 그 X86 시대의 민주당의 담론과 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지금의 상황이 나온 것이다. 요약 두 줄 요약하면 선빵을 날린 것은 이쪽 분들이다. 그러니까 합당을 추진했던 분들이다. 과거 이데올로기에 예. 일단 남아 있는 분들이 네. 때렸다. 두 번째로는 그 현상은 조국 혁신당과의 이제 합당이 결렬되면서 이게 더 격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정리가 저 됩니다. 현재 권력과 만약에 현재 권력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선빵은 보통 현재 권력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때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현재 권력이 갖고 선빵이라는 표현 자꾸 써서 죄송한데 선빵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예. 현재 권력이 선빵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네 가지가 있는데 예.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네 가지를 하나도 돌리지는 않고 있어요. 예, 예. 특히 검찰은 뭐 힘이 거의 빠졌지만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 수사권 한다고 하지만 네. 이 원래는 정권이 장악하자마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예. 당 외를 장악하지 않고 당내부터 장악하고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러한 장악하는 게 눈에 보이진 않는데 네. 말씀하신 것 김두일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로? 선빵을 다른 분이 때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와 연계된 주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가 나와서 이것도 잠깐 짚을 건데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대략적으로 100명이 넘은 의원들이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및 국정조사 추진을 관련해 가지고 뭐 서명 운동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논란도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그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게 아무튼 정상적이 않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유사한 표현이 또 미친놈들이라는 얘기. 이미 뭐 언론도 예, 보도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네 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 우리 선수조변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나오는 뉴 이재명 논쟁이요. 우리가 올드 패션으로 얘기하자면 개파 갈등 맞습니다. 예, 결국은 뭐 새로운 제너레이션과 그 올드한 뭐 이렇게 됐든 아니면은 뭐 친청과 친명이 됐든 어쨌든 예. 개파의 갈등, 생각이 다른 그 결이 다른 사람들의 갈등인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제 격화되었냐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합당 이슈가 터졌을 때부터 네. 이게 격화가 됐고 이현주 최고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공소 취소 모임도 그 뒤에 이어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국은 이재명 이제 공소 취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공소 취소라는 것은.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모임은 결국은 친명 모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지 않는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친청이 되는 것이겠죠. 예. 이게 결국은 이게 지금 명청 갈등이 격화된 그 격돌 상황에서 나온 여진 같은 이제 네.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뉴 이재명의 이러한 세대들을 이 현상의 그 방점이 어디,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가 하기에 달렸냐? 올드, 그러니까 그 이제 반대쪽에 있는 뉴 이재명이 아닌 그분들이 예, 예, 얼마나 이분들을 이제 잘 이제 흡수하느냐에 흡수하느냐. 달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올드 쪽 분들이 배타적으로 이전 대변인 말씀처럼 배타적으로 뭐 미친 이런 표현 쓰면서 배타적으로 하게 되면은 뉴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네. 뉴 세대에 대한 뉴 이 세력은 어디서나 개파 갈등의 모습이든 네.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권력 투쟁이 없진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예, 예. 근데 이것을 얼마나 흡수하고 더 크게 면 확장으로 가느냐는 네. 그 방점은 올드들에게 찍혀 있다. 아, 손수조- 지금의 민주당처럼 올드가 미친 이런 말 쓰면요 못 받아들이는 자, 거예요. 손수조 민주당인가요? 뭐 이제 이런 아, 댓글이 죄송해요. 나와요. 국민의힘 대변인이고요. 네. 자, 이진 네. 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 관련해서. 저는 이제 공소 취소 모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셨던 뭐 미친 그런 표현들은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는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인데 예. 첫 번째는 같은 역할을 하는 특위가 당내에 있습니다. 이미 예. 공적인 단계에서 그 특위가
정치검찰 조작기소특별위원회라고 특위가 있었고 네. 했는데 지금 이제 사적인 모임을 또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적인 모임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고 두 번째는 이름 자체가 이재명 공소 취소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국힘에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방탄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된다. 그 전에 재판 중지법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혼이 났었죠. 네, 국힘에서 그렇게 하고 결국은 대통령께서 나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거의 비슷한 사례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이름에다가 이재명 공소 취소라고 그렇게 박아놓을 필요가 없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김 짧게 작가님. 짧게 네, 저는 짧게. 네. 그 팀킬가 돼갖고 죄송하지만 그 특위의 위원장이 이성윤 의원이라는 게 지금 이 또 뉴 이재명들한테는 굉장히 긁히는 지점이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손수정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뭐 두 분 말씀하신 이게 이제 공소 취소에 방점을 두지 말고 국정조사? 국정조사에 방점을 둬야죠. 국정조사 그 자체에 지금 어쨌든 뭐 재판은 진행 중이 있지만 예. 그 재판 자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 지금의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사실상 뭐 여기 뭐 관여를 했네 안 했네부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이 국정조사 쪽에 방점을 두면 되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이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예. 너무 이제 이재명 공소 취소라는 단어에 꽂혀갖고서 그런 논쟁을 하는 게 좀 과해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강대규 대변인.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예, 재판소원제를 하던가 예. 공직선거법에서 경력을 뺀다던가 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된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법을 또 개정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어도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는 공소 취소가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유시민 그 작가의 하는 말 미친 짓이다 동의하고요. 미친 짓은 맞는데 근데 제가 동의하는 이유는 제가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법체계를 난도질하지 말라라고 해서는 미친 짓이라 말하는 거고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떠한 권력 암투에서 그냥 세게 말하는 게 아닌가. 유시민 작가가 이걸 미친 짓이라고 규정하려면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하지 말아라고 꾸준히 얘기했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검수완박 얘기 안 해, 재판소원제 얘기 안 해, 다른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이재명 공소 취소한다니까 그 미친 짓이야. 이거는 진심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토론 그 이제 6시까지 딱 한마디만. 예, 그 여러분들의 출연료가 지금 오바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현 상황을 좀 당황스러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국민의 신 패널과 본인의 입장이 똑같다라는 측면에서 뉴 이재명들이 봤을 때는 우리 유 작가님이 이 정도까지 되었구나라고 이제 이거 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구도를 알았어요. 네네네. 방송 끝났다니까 약간 좀 이제 이해하셨죠? 구도를 알았어. 네, 네. 두 분의 이제 구도와 이 두 분이 누구 편인지 알고 이제 예, 알았습니다. 예, 예. 나는 선수조 편. 자, 일단 알겠습니다.